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세 명이 한꺼번에 나왔네요. 네. 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우리 비욘디가 라이브를 강화하고 이번 주부터 아주 기라성 같은 의학계 셀럽들 많이 모시는데요. 월요일 날 또 우리가 야심차게 초대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명승건 박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셀럽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저 말고 또 누가 있나요? 내일 박현아 선생님. 박현아 선생님. 박현아 선생님 인정. 선생님은 셀럽이죠. 네, 저 선배시기도 하고, 네, 그래요. 홍 박사님이랑 동기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오늘 정신과의 신영철 교수님. 맞습니다. 네. 그분도 정말 그러네요. 셀럽이고. 이야, 대단하신데. 이게. 네. 그리고 뭐 세 분 별로 안 그다음에 좋아하시지만 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에스더 쇼를 못해서 그때는 피부과 한민병 선생님. 예. 진짜 너무 센 대단한데요? 센데요? 너무 센 분들만 얘기드려요. 노한규 선생님이라고. 노한규 옛날 의협회장 하셨던 예. 분이죠. 좀 센 분이시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원래 있던 우리의 박준홍이라든지 아니면 이일근 아니면 성의학자 강동우 선생님. 강동원 선생님. 네, 제 후배입니다. 1년 후배. 그러니까. 백혜경 예.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부부잖아요. 맞아요. 성의학. 예. 네. 강동원 선생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인턴 생활을 했었죠. 저랑. 그래요? 그럼 두 분 서로 인턴 때 재밌는 에피소드 많겠네요.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런 사생활은.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재수해서 88학번인데 네. 제가 예과를 그 당시에는 유행이 1년을 더 다니는 거였어요. 원래 예과 2년만 하는 건데 예과 3년까지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행에 따라서 예과 3년을 하고 왔기 때문에 8, 9학번 후배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서울대병원 인턴도 8, 9학번이랑 같이 예과를 들었죠. 3년 다니는 게 유행이요? 선생님 나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저 때 유행이었어요. 때 선배님 때는 유행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F가 나오거나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예. 그런 사람 중심으로 이제 유행이었죠. 뭐 제 의지랑 큰 상관없었죠, 뭐. 선생님 가정학과에서 선생님이 엔터테인 행사하면 항상 맞아요. MC 보셨죠?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제 나오고 난 다음이니까 그렇죠. 소문만 들었거든요. 네네. 오늘 너무 재밌다. 선생님 진짜 재밌으시다. 근데 제가 사실 처음이니까 의학 얘기도 해야 되지만 제가 살아온 얘기 앞부분 한 5분 10분 정도 할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그렇죠. 제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여기는 자기가 PD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홍해걸 씨 사방에 들어와서 간섭하거든요. 닉네임도 제임스 딘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그런 게. 근데 제임스 딘 들어오면 잘라봐. 아니에요, 그런 게 재밌어요. 근데 저는. 여기는 닉네임이 뭔 줄 알아? 명로스야, 명로스. 그 악당 두목 있잖아. 하노스. 지구 파괴자. 근데 명시니까 명로스라고. 근데 왜 명로스? 왜 명로스였냐면요. 왜 그래요? 제가 작년에 어느 유튜브에 나갔어요. 거기서 건강상식 얘기하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특집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얘기하면서 이런 건 아직까지 근거가 좀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채팅 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명 박사는 완전 명로스 아니야? 명로스가 한마디 하면 세상에 반의 건강기능식품이 다 날아간다고. 타노스가 원래 세상 인구의 반을 날려보냈잖아요. 나 이실직고 해야지. 뭘요? 나 생 오기 직전에요. 네. 막 바이러스 감염일 때 네. 비타민 D 먹어야 된다고 1시간 내내 비타민 D 진짜요? 먹었거든요. 그 얘기 제가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소개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건요, 에스더쇼는 여에스의 철학대로, 그 다음에 우리 의학수다는 명승근의 철학대로, 그러나 환자분을 위하는 마음은 그렇죠. 함께.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단 우리 명 박사님은 타이틀을 좀 바꿔야 돼. 의학수다잖아요. 네. 명승건 박사의 의학수다. 근데 내일 하는 박현아 선생님, 우리 동기, 그분은 타이틀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예요? 아니 그 전에 박현아 선생님이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갑자기 본인 타이틀을 수다스런 의학주로 하고 싶대. 그것도 괜찮아요. 명승근 선생님이 그거는 아니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전해드렸죠. 명승건 교수의
의학 토크쇼 아니면 멍순경 교수의 의학 수다로 제가 근데 전했죠. 예. 의학수다를 그대로 하세요.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박현아 선생님의 따님이 엄청나게 괜찮은 예. 이름을요. 예. 박현아 쌤한테 아이디를 어떻게 내줬거든요. 줬어요, 그럼? 뭔지 어떻게 아세요? 했을 것 같아요? 잠깐 아니, 근데 아까 언뜻 봤는데 뭐였지? 왔다 박 교수. 어? 그래요? 왔다 장보리처럼. 오 좋다. 선생님 그거 좋죠. 좋네. 선생님 그러니까 쌤도 왔다 명교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런데 너무 똑같으면 안 되죠. 그리고 좀 파격적인. 그러면 거 나는 있어요. 갈 거야. 아니 갈 거야는 좀 뭘 썰렁하구나. 하지만 명승권의 의학수다 괜찮아요. 예, 명순권의 의학수다로 일단은 하고요.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로 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 매주 월요일 날 10시에는 우리 명 선생님 모시고 네. 한 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재미있는 네. 어떤 시사 있는 주제 또는 우리 명 선생님이 네. 예, 평소의 지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학 상식 네. 플러스 또 가정의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까지 예,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아까 네. 예과 3년이 유행이다 이런 것처럼 의과대학 시절이나 얘기, 인턴 레이스 그런 것도 때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있겠죠.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 엄청 센 고생 하잖아.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또 중간에 초대하면 오셔갖고 옛날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그런 것도 알았어요. 재밌겠네요. 중간중간에. 오케이,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 유튜브가 지금 이게 처음에 접속될 때 뭔가 좀 장애가 에러가 있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 잘못이 아니고 유튜브 잘못이겠죠, 뭐. 지금 계속 그 딜레이가 있어요. 접속이 좀 늦게 되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 명승건 박사님은 뭐 이미 잘 아시죠, 뭐. 그런데 또 개그맨을 지망해서 어디 결선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허. KBS. 그 자료하면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쌤 가지고 스님 어디 그러니까 지원하셨는데요? KBS 대학교 그제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세요. 아니 근데 붙으셨어요? 떨어지셨어요? 본선까지 진출했죠. 벌써 몇 년도요? 그게 아마 뭐 최소한 수백 팀 정도가 지원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1차, 2차까지 해서 3차에 네. 20팀이 본선에 진출했어요. 아, 쌤도 팀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저랑 같이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제가 역도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디빌딩 서클. 뭐 권장덕 쌤처럼. 맞아요. 권장석 선배님, 그렇죠. 저 직속 제가 후배인데 저 쌤. 저보다 후배 중에 한 명이 주웅 교수라고 있어요. 지금 주웅. 이대 목동병원. 지금은 이대 저쪽 병원, 이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주웅 교수. 동대문쪽? 아니요, 지금은 새로 저쪽 마곡 쪽에 마곡. 새로 생겼죠. 그 후배도 같이 역도부여서 그 친구는 키가 한 186, 7 정도 되고 저는 160 몇 되고 뭐 이렇게 거꾸리와 장다리 개념으로 같이 나갔죠. 어머, 쌤 대학 개그제 네. 나가셨다고요? 그래서 본선 진출해서요 열심히 했죠. 근데 입상은 실패했어요. 그래도 본선 진출. 본선 진출했으면 전국 방송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 명순권 TV 채널에 오시면 혹은 그냥 유튜브에서 명순권 대학 개그제 치면 나올 겁니다.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 3분짜리 쌤, 나 올려놓은 게 오늘 있어요. 집에 가서 당장 꼭 보십시오. 봐야지. 예, 재미는 진짜 없습니다. 대학 개그제. 예, 재미는 정말 쌤, 없습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 수다 떨고 있잖아요. 그것도 재밌는 것 같은데. 홍익을 씨가요. 예. 좀 있으면 우리 다 잘라요. 그런가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아니 우리 명 박사님은 이제 뭐 저희 두 부부의 이제 후배이기도 합니다만 네. 우리가 생각은 굉장히 다르지만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아유, 뭘 또. 왜냐하면 사실은 별로 연구. 인기 없는 주제야. 뭐 영양제를 비롯해서 본인의 소신을 뭐 이렇게 정말 관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또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뭐 제가 오히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홍 박사님이나 여 박사님의 팬들 같은 경우는 저를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지.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연하지. 근데 저도 이렇게 한 화면에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 있으려는 건 상상도 못했죠. 바로 1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딱 1년 전에 잘 아시는 대로 KBS 아침마당에 아침마당. 건강기능식품 특집 때 홍 박사님이랑 저랑 둘이 나가서 디베이팅 했잖아요. 열난 디베이트를 해서 그 뒤로 이제 친해지겠는데 지금도 뭐 서로
갖고 있는 생각들은 좀 많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고요.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그게 뭐 서로 틀리거나 혹은 서로를 배척하고 안 만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역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의학 채널 비욘디가 지향하는 게 올바른 의학 상식을 국민에게 전달하는데 저는 그 대의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된 거고요. 그 상황에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 박사님이나 혹은 홍 박사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건 근거 중심 의학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게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세요. 안 그러면 혼난다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할 건 지적하고 당연하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좀 서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제 의견을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고 욕도 많이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홍 박사님을 알고 지내면서 약간씩 저도 약간 유연한 생각을 조금 갖게 됐어요. 그런 부분은 서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걸 누군가가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저는 명승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소문 들은 게 와 가정의학과 후배 중에서 진짜 재미있는 후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엔터테인 쪽으로 유명했는데 그렇죠. 저는 개그제를 나갔으니까. 네. 선생님이 이렇게 연구 쪽으로 선생님 거의 논문 SCI급으로 진짜 많이 내시죠. 제가 2007년에 첫 논문 나오고 200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딱 11년 됐나요? 본격적으로. 엊그제까지 82편 썼습니다. 정말 그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그리고 내일 아마 이제 명승관 딱 치면 네. 보도자료가 아침에 쫙 뿌려져 있을 거예요. 진짜로? 새로운 놈 멜라토닌 멜라토닌. 과연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되나? 도움이 안 진통효과. 된다. 이거 확실하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쓴 대부분의 논문들 보면 대부분 효과 없다가 나와요. 비타민 부대에서 항산화제. 괜찮아요. 정말. 근데 멜라토닌은 어. 조금 상황이 다르게 나왔어요. 어머. 한번 뭐야, 기대해 보세요. 아, 진짜? 네, 그럼 내일 아침에 조간 신문들 보면 지금 이제 새벽부터 나올 수도 모르겠다. 아, 그 명승관 멜라토닌 명확하게- 한번 해보시죠. 좀 소신하고 다른 게 나왔네. 아니 소신이랑 상관없이 이거는 아니죠. 객관적인 소신이 자료를 아니라 종합하는 거잖아요. 저는. 논문을 쓴 거니까. 저는 궁금하다. 나오는 대로.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의지를 갖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효과 없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메타 분석을 해야지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가네요. 너무 저는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한점이 있다면 제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면 저는 너무 오늘 깊은 게 뭐 우리끼리 얘기해도 돼요.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거 연구하는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선생님은 진짜 주관 없이 그런 주관 안 넣고 했는데 내일 재밌는 논문이 근데 약간의 주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동안 10여 년 동안 해보니까 이전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효과가 없다는 게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효과 없는 쪽으로 약간 좀 지향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렇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뭐 제가 연구를 안 한다거나 분석을 해보는데 효과가 있어. 이거는 발표하면 안 되지. 이러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네. 괜찮은 디자인 잘 된 그렇죠. RT 논문을 쌤한테 막 갖다 드리면서 그렇죠. 그거는 저도 지금 해야겠다. 좀 잡아내고 있고 지금 필요하다면. 표정 보세요. 뭐가? 왜 아니, 상담 지금, 안 하고 사적인 농담이나 하냐고 지금 불만 가득 차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이게 첫 시간이니까 그래, 맞아. 저를 소개해 너무 주신 딱딱하게 시간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식탐의 제왕님이 우리 셋 다 좋아하신다고 얘기하셨고 네. 그 면박은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 좀 비슷해. 왜냐면 나도 좀 쓸데없는 얘기해서 욕 많이 먹는 스타일이고 나무 위키에 내 이름 치면 한 7, 8개로 나를 까는 맞아. 글들이 깔려있고 그래서 통한 거겠죠. 나는 그냥 편하게 인생 살아도 되는데 뭐 괜히 뭐 들쑤셔갖고 아니 두 분이 그런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요즘 남편이 술자리 별로 안 가는데 갔다 하면 명셈이야. 그래요? 쌤 근데 그거 그렇군요. 오래되면요. 제가 이제 또 째려봐요. 사실 많이 먹으면 제가 막 몇 번 안 마셨어. 자, 진짜 여러분, 몇 번 안 마셨죠. 네. 그러니까 그래 한 근데 10번밖에 안 마셨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일주일에 됐죠? 한 번씩. 안 됐죠?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날에 연달아 3일요. 지난번에 강북 무슨 전시회도 같이 가서 스타일. 그렇구나. 그게 말- 딱 한 번 자, 있었네. 말 그만하세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월요일 날은 이제 우리 명 박사님이 저희 구독자분들께 명 박사님의 칼라를 멋있게 보여드리고 저의 바람은 이제 팬클럽을 좀 만드세요. 우리 저 구독자분들은 다 의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명 박사님의 그 해박한 지식, 그 다음에 열정과 소신으로 좀 탁 좀 사로잡아 주시면. 근데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홍 박사님, 여 박사님 팬클럽 있으신가요 혹시? 공식적인 팬클럽 아니,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그냥 갑자기 할 때 궁금해져. 쌤은 개그
개그 대학 개그지까지 나갔으니까. 근데 저는 없어요. 팬클럽은. 저도. 우리도 없어요. 근데 저희도 아, 그래요? 없어요. 우리도 없어요. 아, 근데 아니 저보고 만드시라고 아니, 하길래. 그게 자연스러워요. 아,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오픈 매드님. 예? 오픈이 왜 이렇게 길어? 예. 근데 아니 오픈 매드님께서 네. 명 박사님 비타민 D 사 먹어야 하나요? 사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아이 사서 그만해 드시 안 되는. 스토이처. 이제 그런 거 아니요. 너무 경제적 여유가 되면 안 돼. 술 드시라. 아니 술은 좀 그렇고 과일 채소 골고루 많이 사 먹으세요. 나 오늘은 여기 샘 코너니까 나 조용히 있어야지. 그래, 이제 아 근데 여러분들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뭐 백분 토론, 뭐 명승권, 그다음에 여에서도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생방송으로 지승호 명승권의 빡센 인터뷰쇼 9회 손님으로 여에스더 박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아이,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 진짜. 왜요? 아니 잠깐만. 그래. 저 인터뷰하면 저를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네? 저를 혼내겠다고. 아니요. 돋보이게 할 거예요. 돋보이게 할 아, 거예요. 되게 예. 가면 안 되겠네. 나 예. 다음 주 예. 저기 엄청 이쁘게 하고. 아이 가야지. 그럼요.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대리민의 연구소 예. 명승건 박사님 진짜 잘생기셨어요. 팬입니다. 봐봐요. 이렇게 지금 명 박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저게 반어법인지 아니야, 잘 모르겠네요.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또 지금 봐요. 명 박사님도 좋습니다. 지금 팬이 많아요, 지금.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진짜 좋은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저도 기분이 그러면,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매주 월요일 날 10시에 오시는데 네. 어떤 방향으로 이 코너를 이끌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크게는 두 갈래가 될 것 같아요. 앞부분은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이슈가 되는 건강의학 이슈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일반적인 제가 또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요 박사님처럼 이것저것 조금 얄팍하지만 많이 알거든요. 박학다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박은 얇을 박자를 씁니다. 얇게 많이 합니다. 약간 깊어지면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그 1차 진료에서 제가 볼 수 있는 흔한 질환들의 제 경험들도 얘기해주고 질병의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전달을 해줄 예정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여기 선배로서 제가 네. 쌤한테 팁 하나 드릴게요. 네네. 저도 제가 모르는 질문이 오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어느? 비용기 멘토 선생님이나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립암센터의 괜찮네요, 그거. 전문가분들에게 내가 확실히 알아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다. 그거 아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아서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 자문 그 동료 의사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죠. 왜냐면 국립암센터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저희 동기들 다 가 있더라고요. 맞아. 우리 박상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김학규는 제 동기고 예. 이근석 선배님은 또 우리 호국고등학교 저희 선배님이기도 해요. 아, 진짜요? 8월권 선배님. 네. 저보다 근데 2년 선배. 작년 모임 갔더니 제가 좋아하는 인성 좋고 실력 좋은 친구들이 다 국립암센터에 가 있더라고요. 서울대병원은요? 응? 서울대병원은 인성. 너무 그 얘기 지금 제가 아니 그런 갑자기 뉘앙스가. 그러니까 국립암센터 다 몰려 있다. 아니 네. 그러니까 공주 할머니도 명 박사님이 명쾌하시고 시원시원해서 좋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공주 할머니란 거는 공주에 계신 할머니인가요? 아니면 공주병 있는 할머니인가요? 궁금하네. 아니요, 이렇게 공주처럼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공주처럼. 여기서는 지역이 아니고. 공주병 있다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병이라고 해서. 농담이에요. 근데 지금 명 박사님을 진료실에서 뵙고 싶다 하면은 일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암센터로? 네. 일산의 국립암센터에 가정의학과 제 외래가 화요일 날 오전, 금요일 날 오전 가정 클리닉은 있고요. 검진 상담은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건강 검진. 건강 검진 그 결과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제 시부모님 지금까지 많이 여기 했는데 국립암센터에서. 너무 자세한데요? 나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물러나기로 했는데. 근데 저기 나 여기 유튜브가. 아니 그러면 오늘은 그냥 특집이니까 그냥 우리 셋이 그냥 계속 갈까요? 이렇게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얘기해보세요. 마지막 뒷부분만 제가 한 15분 제가 준비한 거 코로나 정리만 오케이. 나중에 하고 여기는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잠깐 남편이 있어봐.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요. 자, 쌤 제가 네. 여기 금분스님은 금분스님, 부산에 맞아요. 계시는데요. 네.
금분씨님은 우리 비욘드의 대장님이세요. 네, 대장님이시고 딸기 팔공님도 있던데. 맞아 딸기 선생님 벌써 아시네요. 아니 지명박에 항상 오세요. 네. 맞아요. 금분신님, 그다음에 딸기 팔공님, 오프더볼님, 오프더볼님, 베리타스 주님도 자주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리자네님은 인천에 계시는. 리자네님은 오늘 처음 보는 것 예, 같아요. 오랜만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아니 굉장히. 근데 에스터 뭐 빨리 해. 무슨 얘기야? 천천히 하셔도 돼요. 얘기를 하라고 할 얘기가 있다며요. 식탐의 저항님도 있고. 할 얘기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명수건 선생님께. 그런데 에스터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베리타스 주님도 빼먹고. 어? 아니 지금 읽으시 그러면- 지금 얘기 베리타스 저는 주인은 아까 읽었어요. 그래요? 저희는 베리타스 럭스미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오프드볼님은 제 친조카는 아니고요. 저한테 자꾸 이모라 그래서 그냥 제가 조카라고 불러요. 네, 우리 금분씨님을 꼭 기억해 주세요. 딸기 랭커 원님도. 랭커원님도 네. 베리타스가 진리는 뭐뭐다 뭐 이런 말이죠. 네. 베리타스 룩스메가 진리는 나이비시고 그죠? 우리 마치 서울대. 딴 학교 얘기처럼 얘기하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겠네. 예. 네. 3년 단위 얘기. 게이코님도 저분은 일본에 계시고. 그러네요. 게이코님. 게이코님 일본에 계세요. 예. 너무 자, 감사. 아주 진도 좀 나갑시다. 네. 근데 난 이제 갑자기 이 얘기가 떠올라서 명박이 어떤 분인지 그 제가 한 몇 주 전에 같이 우리 술 마셨는데 그냥 심심풀이로 우리 명박한테 질문을 했어요. 잔뜩 취해갖고 그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혹시 아니 지금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을. 근데 가정법. 가정법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기억난다. 있어. 왜? 기억난다. 아니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예. 돼요? 괜찮은 거예요. 아, 괜찮은 거. 들어봐. 문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자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 인간 명박이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그러려면 자기의 소신을 꺾어야 돼 근데 내가 픽업한 명박의 소신은 뭐냐면 영양제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소신을 그러면 꺾고 사랑을 얻을 그러니까 것이니까 이런 거 내 명승건 선생님이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나를 좀 이런 말 하는데 이제 저는 영양제를 소신 있다 말해 달라고 한 그렇죠. 거예요. 그거죠. 그 그렇지. 얘기죠. 예.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그 평생의 소신, 평생의 소신이 이제 영양제는 먹지 말자, 도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소신을 꺾으면 본인이 원하는 멋있는 여성이 명박을 좋아하게 된다. 자, 여러분 같으면 명박이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아니 해결 씨가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 그럼 명박.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승건 씨. 네. 승건 씨가 한 번만 영양제 효과 있다고 얘기해주면 제가 승건 씨랑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맞죠? 결혼? 좋아 뭐. 제가 여에스더 원장님을 사랑하지만 저의 신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현재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이해되시죠? 어마어마한 소신의 소유자다. 네. 진짜예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아주 진지하게. 네. 근데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효과가 있다라고 향후에 나오고 그러면 둘 다 쟁취할 수 있겠죠. 오. 그러니까 좋아. 우리 그죠? 명승 쌤을 여기 오랫동안 있으면서 너무 많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스마트 아트님 오늘은 명승건 쌤 시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비성형 그 안면 신경통은 신경과에 가셔서 약으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실 것 같아요. 가격도 싸고요. 그러면 쌤 기분 좋죠? 예. 네. 자, 근데 여기 지금 그렇다고 저는 약을 신봉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제 영상 명승건 TV에서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너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못 먹게 해서 사람들이 아프면 암도 걸리고 암센터에 가면 너 약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논리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어거지를 피우면서 잠깐요. 0200 미니님 잠깐 슈퍼챗 얼마 맞아. 쏘셨어요. 그리고 맞는데. 그 이전에 스마트 아트님도 이 질문이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비정형적인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나 비타민으로는 안 되고요. 신경과에서 통증을 잘 조절하시는 우리 이르건 선생님 같은 분에게 가셔서 진료 받으셔야 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영양제 뭐 먹고 내 몸의 전신적인 컨디션이나 상태가 좋아지면 0.1%라도 근데 두 도움되는 거 분, 아니 두 맞잖아요. 분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저기 스마트폰이 하트 3개로 쓴 거 좀 읽어주세요. 오늘 블랙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런 거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이가 없다. 아이고. 아니 거봐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수다만 이렇게 떨어서 돼 아니 있어요. 원빈도 2개 나도 눈 2개는 미러잖아요. 에스더 쇼 끝났다고 간 사람들 후회한다고 지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스마트 아트님 이일근 원장님은 네. 그 저희 저기 브레인 신경과의 브레인 신경과의 저희 선배님인데 네. 신경과 비욘디 멘토세요. 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 많이 검색을 해 보시고요. 아이고 오늘 벌써 이렇게 웃고 떠드는 가운데 30분이 30분이 지났네. 네. 그럼 우리 면박 네. 그러면 이제 일과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방송은 지금 고정으로 나가는 게 뭐죠? 고정으로 나가는 게 일단 월요일 날 YTN에 라디오가 있습니다. 이동영의 그 유명한 뉴스 정면 승부라고 어허. 5시부터 7시까지 하는데 월요일 날 6시 10분부터 한 4, 50분 정도 합니다. 거기에 온갖 문제 연구소라고 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랑 미국 변호사 자격 있는 김기태 변호사, 그다음에 저 세 사람이 약간 색깔은 다르지만 온갖 문제 연구소라고 그래서 시사와 건강, 최근에 코로나가 뭐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이걸 한 40분 동안 같이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거는 대본도 없이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라디오. 치고 들어오면서 얘기도 라디오. YTN 라디오 그거를 월요일마다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뭐 전화 건강 상담 뭐 한 7분짜리 하는 거 있고요. TVN 경인 TVN 방송. 피곤하시겠다. 그다음에 유튜브. 지승호 명승권의 하고 계시. 지승호 명승권의 빡센 인터뷰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제 명승권 TV는 시간 되는 대로 하는데 최근엔 2, 3개월 의기소침 빠져갖고 왜냐면 올릴 때마다 전부 다 노란 딱지가 붙으니까 만들기가 싫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동영 작가님을 불러달라는데 그분이 지금 얼마나 핫한 분인데, 그죠? 네. 바쁘죠. 거의 매일 방송을 하니까요. 가장 핫한. 이동영 작가 오면 여기 또 몇만 명이 또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명 선생님 팟캐스트 들었다는 분도 많이. 그렇죠. 옛날에 제가 2011년, 12년도에 청년의사에서 제작했던 나는 의사다 일기 멤버입니다. 그때 일기 멤버가 저랑 주웅 교수 그 다음에 서민 선생님 서민. 그리고 그다음에 비뇨기과 양광모 선생 이렇게 4명이서 했었어요 초반에. 근데 서민 선생님이 한 2번인가 3번 나오시다가 그냥 하차하셨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형수님이 서울 못 올라가게 해서 그랬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신재원 MBC 옛날 의학 전문 기자 신재원 우리 가정의학과 후배죠 서울대 이렇게 4명이서 1년 한 반 정도 했었습니다. 나는 의사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명박은 엔터테이너의 능력이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글쎄요, 이렇게 뛰어난 건 아니고요.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대박을 못 치고 있습니다. 비욘디처럼. 비욘디가 뭘 또? 팔로워가 구독자 수가 40만이 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저는 2만 명이에요, 2만 명. 다 우리도 그랬어요. 2만 명 그렇죠. 있었고 명박도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십시오. 명승권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채널이 나옵니다. 드디어 딸기80님이 오늘 딸기80님. 그러니까 아이고, 명승근 쌤 반갑습니다. 진짜 아까 얘기를 했는데 딱 들어오시네. 그러시네. 야, 대단합니다. 언제 한번 서민 선생님도 한번 모셔갖고 한번 해야 되겠네. 서민 쌤이랑 쌤이랑 여기 후배들 데리고 하면 내가 좋을까요? 아니 언제 한번 특집으로 홍 박사님, 서민 선생님 이렇게 우리 4명이서 한번 근데 나는 토크 한번 하죠. 노말한 의과대학 학생이었는데 그 3사람은 노말하진 않았잖아요. 홍혜건, 소리야. 독특했잖아. 그렇죠. 저는 그냥 노말하지 않은 게 아니고 굉장히 어부노말했죠, 진짜. 아니, 여기도 아부노말했거든요. 그래요? 네. 공부는 좀 하셨잖아요, 그래도. 아니야. 저는 수업을 거의 안 아니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도 한번 희한한 일이 많고요. 서민 쌤은 맨날 제기 차고 계셨잖아요. 그래도 서민 선생님은 약간 학구파였잖아요. 맞아. 서민 쌤. 그리고 저 교실에 저 화장실에 벽에다가 자꾸 낙서하고 그렇죠?
축구 뭐죠? 유명한 그 선수. 축구 선수. 누구지? 아, 있어요. 별명인 것 같아요. 네. 아, 맞죠. 그 마테우스. 네, 마테우스. 별명이 그래서 마테우스 아니었습니까? 맞아. 예. 아, 또 누구 얘기 안 했다. 화장실에다가 낙서를 계속 한다고. 네, 그랬어요. 유명합니다. 아니 네. 무슨 낙서요? 이것저것 재밌는 낙서를 하셨죠. 남자들만 아는 근데 거구나. 보면은 그 제가 8호 학번인데 우리 동기 중에 희한한 사람 많았어. 서민이 우리 동기고 그 다음에 그 신상진 국회의원 오늘 라이브에 그분이 또 우리 원래는 졸업 77학번인가 동기. 그러실 네, 거예요. 네, 77학번. 예. 그리고 졸업 동기고. 홍해걸 아니야, 이상한 홍해걸도 있고. 아니야 강병철이라고 아세요? 알죠. 출판하는. 소아과. 우리 동기. 예, 본 적 있죠. 지금 예. 진료하는 책, 거 열심히 책 출판. 쓰시고. 예, 맞아요. 본 적 있습니다. 예. 강병철 쌤 진짜 출판 완전 출판하세요. 그 내가 보면 그 의과대학 때 우리는 이제 84학번인데 명승훈 쌤 잘 모르죠. 여학생들도 84학번 얌전해. 아, 그래요? 85학번 안 약간 얌전해. 안 얌. 또 86학번 얌전해. 얌전해. 약간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87학번 안 얌전. 그러네. 88학번도 조금 그렇고. 그럼 쌤 89학 89 저는 88로 들어왔죠. 88로 들어왔어. 예, 네, 제주에서 그런 게 들어왔지만은. 있더라고요. 예. 와, 아유, 이렇게 학번 얘기하니까 좀 서글프네요. 네, 자, 서민 교수님도 꼭 모시도록 할게요. 아니요, 스마트 하트님 명생 계시다고 제가 양보한 거 아니고요. 이건 팩트입니다. 네, 나라라 잠만보. 네, 질본의 코로나19 검사 중인 사람이 2만 명 정도던데 클럽 확진자 검사 다 끝났다 해도 2만 명 정도가 계속 검사 중인 사람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지금 쿠팡 같은 경우도 물류센터에서 1,600명 검사 그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그 뭐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여러 군데서 지금 집단 발병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람들 그냥 전부 조사하다 보니까 12,000명, 3,000명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태원 발이 쭉 올라가 버린 거죠, 다시. 네. 그 코로나는 이제 우리 명 박사님이 후반부에 따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요. 사춘기는 언제님 인하대 의대 집단 커닝 사건 오늘 또 요란하게 나왔어요. 그래요? 저 학생들이 뭐 수십 명이 오늘요? 오늘 났어요. 50몇 명 중에 40몇 명, 80 몇 %가 시인을 했어요. 컨닝했다고. 온라인으로.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못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게 뭐 카톡이나 이런 건 국내 거니까 들킬 것 같으니까 아마 그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정보를 서로 제공하면서 답을 집단 나름대로 지성을 모아서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지금 이거는 유급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나요? 그렇죠. 유급될 수밖에 없죠. 벌을 받아야죠. 그거는. 그러면 안 어쨌거나 돼요. 한국 사회에서 의사는 선망의 직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직종보다는 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그래서 높은 윤리의식을 좀 가져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의사는 머리는 중간 정도면 되고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대학까지 와서 그런 건 좀 그래. 사실은 뭐 중고등학교 때 컨닝들 좀 안 해본 사람 있나요, 혹시? 우리는 안 했어. 그렇습니까? 그래요, 미안해요. 예. 참,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아니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컨닝을 해본 적은 없어요. 커닝을 할 수도 없잖아. 어떻게 해? 커닝 안 해봤다고 해서 미안해요. 아니요, 그 얘기 아니고, 이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네. 예. 해봐요. 제가 뭐 컨닝을 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걸린 적도 없고. 이제 그 반대 얘기죠. 그 얘기는 좀 그래, 알았어. 할 필요는 없겠다. 이거는 몇십 년 전 얘기를 지금 꺼낼 이유는 아니 없고요. 그거는 나 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필요한 친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깨를 살짝? 이렇게 그거는 저희 다 경험. 그러니까 저 뭐 그런 경험들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맞아요. 제 얘기는. 네. 그것도 안 되지. 안 되죠, 원래. 그러니까 근데 중고등학교 저희가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와서 너무 공부를 준비 못했으니까 하면 이렇게 하고 뒷자리는 학생한테 약간 이렇게 비켜주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이렇게 보고. 근데 저는 친구가 아니었고 그때 저보다 한 학년 높은 형님인데 어떻게 같은 방에서 보게 됐어요. 근데 자꾸 보여달라고 그랬고 보여준 그런 경험이 근데 있었죠. 아마 이번 거는 조금.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네. 그러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명박이 셀프로 네. 나는 이런 아직 시작도 사람이다. 안 했는데 마지막이라뇨.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 빠지시고 빠지기 그다음에 저는 이제 코로나 준비한 얘기. 코로나 얘기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하려고요. 네. 좀 최대한 그 겸손하지 않게 좀 네. 건방지게 나 명박 이런 사람이요 하고 한번 비운디 식구들에게. 네. 안녕하십니까. 근거 중심 의학을 지향하는 의학 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와. 자, 오늘부터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한번 제대로 된 의학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지금 뭐 100명이 안 넘는데 앞으로 200명, 300명, 목표는 500명입니다. 우와. 됐습니까? 500명이면 목표입니다. 아니요. 목표는 항상 높게 가져야죠. 네. 지금 여기 보통 때 6, 70명 그럼, 들어와주시면 지금 대박인 많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요새. 아, 6, 700명이 아니었나요? 6, 70. 네. 6, 70 명?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는 몇백 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와주시면 지금은 대박이신 건데요. 그럼 그때 저랑 같이 할 때는 그때 한 2, 300명, 400명 있지 않았나요? 500명, 600명. 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뭐였죠? 그거는 코로나였지. 그 특수 상황이라는 특수- 아, 거잖아요. 그렇군요. 코로나 상황이었고. 근데 보통 오늘도 특수 상황인데? 예? 오늘 저희 네. 첫 시작인데 특수한 거죠. 맞는데 특별한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유튜브가 시작할 때 예. 뻑이 나서 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는 방송하는데 실제로 안 나오는 게 알겠습니다. 한 5분 이상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그래요. 지금 시간에 쌤 이렇게 오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오, 랭커원님이 96명 시청 예, 중. 현재. 저거는 또 네. 다른 그리고 통계겠네. 방금 1000명이 늘어서 45점. 아, 그렇습니까? 오, 그렇게 올렸군요. 네. 45만 이성님은 황금알 때부터 팬이에요. 아, 옛날에 황금알 제가 간헐적 출연자로 나갔었었죠. 어허. 네. 간헐적 단식 아니고요. 간헐적 출연자로. 어허. 자주 나갔어요. 그래서 한의사분들이랑도 연락에 많이 싸웠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서재걸 선생님이랑도 연락에 싸우고, 많이 싸웠습니다. 김호곤 한의사, 어허. 그분이랑도 연락 박터지지는 않았고, 그냥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한국말에 간헐적 출연. 오, 쌤, 이거 네. 멘트 재밌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사는 세태인데 의학 명박이 팩트는 그런 점에서 디베이팅을 참 하고 돋보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즐겁게 하고. 사실 제가 그 황금알 출연하게 된 계기는 제 기억으로는 그 박영우 형님, 박영우 박교 선생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고 제가 나가게 된 거거든요. 어허. 거기에. 그런데 오히려 박영우 형님이랑 많이 싸웠죠, 그 뒤로. 방송에서. 어허. 그래요?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박영우 님도 약간 그 영양제. 건강기능식 영양제를 좀 이제 강조하시고. 그럼. 또 이제 비만 관련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근거가 좀 제 나름대로는 난 그러면 좀 너무 어떤- 재밌다. 그걸로 많이 싸웠었습니다 그때. 다음에 우리 흔히 말 나 이런 천박한 말 사용해도 될까요? 아 뭐요? 하지 마. 왜 무슨 말을 해? 해보시고요. 아니 그런 말을 왜 하는데? 나 천박한 말 한 번만 사용해보면 안 돼요? 천박한 말을 왜 해요? 이해가 안 돼. 아 티격태격. 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 마. 했어. 박영호 쌤하고도 싸웠다니까 네. 나중에 쌤하고 의학적인 디베이팅 할 때 내가 쪽수로 이겨야지. 그렇게 천박하진 않네. 쪽수로 쪽수는 이긴다는 게 뭐가 천박해? 네. 참. 아주 자연스러운데요. 내추럴한 언어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 자연어. 그래요? 예. 오두방정을 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매력이 있으신데. 갱년기 안에 예. 열을 돋구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어두방정이라뇨? 야, 그건 아니죠. 예. 아 이거 참. 지금 저기 남편이 저를 공격하고 쌤이 나 편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상하네. 왜 이렇게 돼버렸지? 예. 저기 되게 재미있으시대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네. 얘기만 우리 사라져야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박사님이 또 이 기타도 치고 사회도 잘 보시고 해서 우리 명박사님 모시고 그리고 우리 그 지승호 박세 우리 그 인터뷰하던 분들하고 우리 비욘디 패밀리하고 우리가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7월 초에 MT를 한번 가려고 그랬어. 근데 코로나 상황을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예. 상황이 이제 좋아지. 완전히 좋아지면 그때 그러니까 MT가 목적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워크숍. 야외 방송. 야외 방송. 우리가 그래서 특별 방송, 야외 특별 방송. 야외에서 라이브로 띄울게요. 라이브로. 네, 이 홍익걸 씨는요, 이게 문제예요. 뭐가요? 뭐가요? 뭐가? 또 문제 발언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 와중에 또 MT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제를 딱 깔았잖아요. 이거 오도방정이 가라앉히면. 아니라 이건 뭐죠, 쌤? 약간 급했다. 그러니까 성급했다. 가라앉히면
가라앉히면 그 우리 그 방송을 야외에서 한번 합시다. 네. 질문도 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비전도 그렇죠. 보여드리고. 뭐 방송할 때 이제 한 1m 이상 간격 뛰고 근데 우리 너무 가까이 네, 있는 거 그리고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사실 우리 이 방송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 너무 가까이 있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그 라디오에서 그런 잠깐만, 얘기를 나 사실 했어요. 갑자기 지금 마스크 해야 되나? 왜 그래? 나는 오늘 집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쌤 오늘 막 돌아다녔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집단 감염이 계속 산발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실제 제일 위험한 데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방송가인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방송가 보면 방송할 때 여러 사람 패널 들이는데 마스크 쓰고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잠깐 일단 네. 우리 좀 떨어지죠. 우리 아, 너무 그러니까 우리, 가깝다. 예. 그리고 막 침튀는 이미 끝났어요, 아니, 이제. 아니 네. 아니야. 나 지금 면역 올려야 돼. 쌤 오늘 저기도 막 방송 여러 군데 갔다 오셨잖아요. 아니,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미 늦었어. 아니 이미 늦었습니다. 희나톡 견해. 원민도 두개 저기 나도 네. 눈두개님이 우리 사랑과 전쟁 찍고 명쌤이 시 역할을 하려는데요. 4일 후에. 야, 그것도 재밌네. 아, 그리고 지금 국악소리님이 야외 방송 직관람하고 싶어요 이러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좋지. 콘서트 같은 거 해도 돼요. 아,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 비욘디 토크 콘서트. 좋지. 라이브로. 라이브로. 정말 저기 서민쌤 모시고 해야겠네. 다 같이 나오는 거죠. 재밌을 것 같다. 사실은 그 아까 이동영 작가 얘기를 했는데 이동영 작가가 원래 무명이었었는데 201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근데 그 친구들이 EEJ라는 팟캐스트를 나눔 꼼수다 바로 끝나갈 즈음에 시작을 했어요. 네. 2012년도 아마 9월인가에 첫 방송 아니 8월인가 첫 방송을 했는데 7, 8월에 여름에 맨 처음에 200위 뭐 몇백위 바깥이었는데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한 초반부에.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이재가 한국 근현대사를 우리 옛날에 배웠던 교과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른바 뭐 좌파 그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잘 배워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명이서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동영 작가랑 해서. 그걸 소개를 해줬어요. 나는의사다에서. 그 당시에 나는의사다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면 보통 한 2, 30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종합으로. 그러니까 조금 인기 있는 방송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우리 팬들이 있었는데 그 팬들이 이제 그걸 듣고 재밌다고 그리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3, 4개월 지나서 그해 말인가 벌써 1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7, 8년 동안 지금까지 1위를 해왔잖아요.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얘기의 핵심 뭐냐면 잘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연말에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인가 세천년회관인가 어디 그런데 빌려갖고 했는데 수백 명 이상 와서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게스트로도 저도 나가고 제가 소개를 시켜줬으니까 그 뒤로 그 친구 이동 작가랑도 지금까지 네. 그 뭐 같이 관계를 맺고 이렇게 서로 간에 잘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욘디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우리 저 시청자들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패널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뭐 토크 콘서트를 올해 말 정도에 한번 기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 겨울에 네. 야외에서. 아니요, 야외가 아니고 글쎄요, 뭐 하나 장소요? 장소를 토크 콘서트 할 수 있는데 뭐 100명이면 100명, 200명, 200명 이렇게 좀 모아갖고 하는 그런 것도 흥미로울 거예요. 그것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아, 그렇죠. 제가 이 그럼요. 저기 독특한 후배들을 제가 이게 네.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무조건 이거는 코로나가 아이, 잠잠해지거나 종식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게 말 많은 3명이 오니까 쌤 본방송 시작하는데 45분도 더 걸리네. 네. 자, 이제 본 방송 해야 되겠네요. 100명 넘었네. 100명 네. 107명이래요. 지금 네, 좀 늦게 그렇습니다. 나오거든요. 네. 아, 우리 자, 리자네님도 오신대요. 랭커 1님이 지금 좋아, 우리 좋아. 비욘디 실시간 리포트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맞아요. 0200 미니님도 토크 콘서트 좋네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네요. 그럼 리자네님도 갈게요. 이렇게. 50만 명이니까 충분히, 예. 초대해서 50만 한번 명. 해보죠. 뭐 50명, 100명이라도 모셔놓고 하면 되거든요. 100명이라도. 그럼 쌤 사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옛날 실력을 아니 발휘해서? 출연료는 당연히 아, 저는 사회는 하면 안 되지. 사회는 패널로, 여기서 하셔야 돼. 패널로 패널은 당연히 나가야죠. 나오시오. 예. 아, 사회예요? 사회는 아니 그 말고 뒤풀이 사회. 아니 엔터테인 사회. 아니 MT 때는 하시면 되잖아요. 네, 네. MT 때. 네. 아, 네. 어머 우리 너무 많이 받았다. 아, 그리고 스마트 아트님 좌편향 토크 콘서트는 아니죠. 그런 건 아이, 아니죠, 농담 당연히. 네, 스마트하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엉뚱한 남자. 그다음에 아니 우리 비욘디는 지금 그 진보 쪽은 우리 저
명박하고 또 저 이낙연 총리 아드님도 있었고 보수 쪽은 또 저 진짜? 노한규 선생님하고 뭐 다 있어. 근데 우리 의학인데 뭐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신이야 다 각자 존중을 해야죠. 비욘드 선생님들은 다 괜찮은데 문제는 해걸 씨하고 내가 뷰의 세계래잖아요. 뷰 부부의 세계. 뷰의 세계 내가 바람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유 왜 그러세요 또? 예. 그 상황 자체가 그 부인이 가정학과 여자 선생님이잖아요. 안 돼. 네, 그만 얘기할게요. 네. 자, 근데 그러면 개인이- 시간이 네. 많이 됐어. 네. 명 박사님도 저 지하철 끊어지기 전에 네. 가셔야 돼. 네. 자, 그럼 명 박사님 의학수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오늘 그 15분만이라도 네. 코로나 네, 좀 요거 좋은 말씀 특강. 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니까 악수는 하지 말고요. 네. 네, 여러분 많은 응원 계속 부탁드릴게요. 15분만 채널 고정. 네. 네. 자,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10시 47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두 분이 가시니까 이제 또 줄어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명승공 교수의 의학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자, 아이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지금 제가 제 모니터로 보니까 112명 이렇게 되는데요. 자,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대략 한 15분 정도가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은 첫 시간인데 코로나19 대유행, 코로나19를 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뭐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뒤에 올바른 건강 상식인데 요거는 이제 혹시라도 시간이 모자르면 시간이 남으면 이걸 할까 했는데 시간이 지금 모자르네요. 그래서 코로나 대유행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까 뭐 우리 홍 박사님이랑 여 박사님 같이 있을 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뭐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병원에서는 뭐 암예방 검진 센터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립암센터에는 대학원도 있습니다. 국제암대학원 대학교라고. 이 국제암대학원 대학교의 암의생명과학과에 현재 전임 교수로 있습니다.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대학원 대학교에는 학생들이 외국인들이 한 반 정도 되고요. 뭐 반 정도는 우리나라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모르니까 영어로 강의를 풀로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서 주요 강의는 하나는 클리니컬 온콜로지라고 있고 임상종양학.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 의사나 간호사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학사 백그라운드는 다양한데요. 이 사람들이 의학 용어에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클리니컬 온콜로지라는 강의를 통해서 메디컬 터미놀로지 즉 의학 용어에 대해서 한 5주 정도 강의를 하고 시험도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각종 암종별로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뭐고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검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수업을 3학점짜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 학기 때는 저의 전문 분야 메타 어널리시스 메타 분석 강의를 3학점짜리를 한 15주, 16주에 걸쳐서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병원에서는 환자도 외래 가정의학과 진료도 보고 있고 검진센터에서도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에서는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으면서 논문도 열심히 쓰는 반면 제가 좀 원래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좋아합니다. 엔터테이너, 자칭 엔터테이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94년도 2월에 본과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KBS 대학개그제 본선 진출해서 입상은 못했지만 그 뒤로 그 미련이 남아갖고 한 달 있다가 본과 4학년 3월부터 SBS 구성작가, 개그작가라고 그러죠. 시험을 쳐갖고 또 다행히 돼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작가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까지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개원을 했는데 개원이 잘 안 됐죠. 가정의학과 전문을 따고 했지만은 그래서 10개월 만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말아먹었다는 표현을 하죠.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좀 써갖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2003년부터 6월부터 국립암센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17년 이상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제가 이것저것 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1년인가 12년 초부터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 요 의사들 4명이서 나와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 그림에 보면 나는 의사다 팟캐스트 위에 제 캐리커처가 있고 아래에는 저랑 같이 대학교에서 나갔던 주은 교수 지금은 이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신재원 MBC 의학 전문기자 가정의학과 우리 서울대 후배인데요. 이 친구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뇨기과 양광모 선생 이렇게 4명이서 나는 의사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민 선생님도 초반에 한 2회, 3회까지 이제 출연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못하게 돼서 그 뒤로 헤어지긴 했지만 나는 의사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시즌 지금 거의 시즌 7, 8년 됐으니까 시즌 한 6회, 7회 이상 되겠네요. 지금도 아마 팟캐스트, 지금도 나는 의사다 팟캐스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뗐지만. 그 다음에 OBS 경인방송에서 닥터스 건강의 정석이라는 거를 의사들 5명이 모여서 의학 토크쇼를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3년 정도 된 거네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MBN 황금알 여기에 출연한 적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 한 2, 3년 전까지는 EBS에서 생방송 본의 아니에 월요일마다 프로그램 제 코너가 10분짜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삐뽀삐뽀 우리 몸 엑스파일 이거를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펭수보다는 인기가 적었지만 나름 인기가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작년 5월부터 유튜브 채널 명승권 TV를 운영을 해서 지금 이제 한 2만 명 약간 넘고 좀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소개를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에 대해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명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짧게 코로나19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은 포유동물 및 조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감기입니다. 감기.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완전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죠. 이전부터 있어왔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감기라는 게 원래 200종 이상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 중에서 한 30에서 많게는 80% 거의 반 정도 이상은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입니다. 라이노가 RHINO 코라는 뜻이죠.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게 가장 흔하고요. 두 번째로 흔한 바이러스 종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렇게 유행하기 이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감기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가 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던 와중에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잘 아시죠? 사스는 영어로 제가 이제 중간중간 영어를 많이 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그러니까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거에 알파벳 하나씩 첫자를 따갖고 SARS, SARS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에 한참 유행을 했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게 바로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외국 발음은 MERS라고 하더라고요. MERS, MERS.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식대로 한번 발음하겠습니다. 메르스죠, 메르스.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란 게 뭐냐? 코로나란 게 라틴어로는 왕관을 뜻합니다. 크라운, 왕관. 아하. 혹은 이제 헤일로라고 그래서 후광 있죠? 후광을 의미하는데 이게 사실 이 코로나란 게 태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대기층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일식 때 쉽게 관찰이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바이러스 이 껍질 테두리 바깥쪽이 왕관 혹은 태양 코로나를 닮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붙여진 거죠.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모형 디자인한 거. 요 빨간색 삐죽삐죽 튀어나온 게 바로 스파이크 프로테인,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 여기 전자현미경 2020년 1월 22일 날 중국 환자로부터 얻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코로나19의
전자현미경 모습입니다. 요거 보시면 이 동그란 게 있고 요 주변에 약간 까맣게 이 코로나, 일식의 태양의 코로나랑 비슷하게 보이죠? 요게 이제 그래서 이름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밝혀진 게 7종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1960년대 이후 E292, OC43 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러던 중 세 번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2003년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8천여 명 이상이 감염됐고요. 사망이 약 10%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홍콩이랑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죠. 그게 바로 NL63이랑 HKU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섯 번째가 2012년도, 우리나라는 2015년도죠. 멀스라고 하죠. 멀스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요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스에 비해서 좀 적죠. 2,468명이 감염됐고요.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은 35%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 사망률. 그때 아마 186명인가 7명이 걸렸었죠. 이 중에 약 20%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9년 12월에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바로 코로나19. 그게 바로 이제 영어로는 코비드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7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경고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대로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환자가 확인된 이후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이듬해 바로 1월 9일 그 해당 폐렴의 원인이 바로 신종 바이러스인데 그걸 바로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이름은 2월 11일 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1은 2003년도 그 사스 바이러스고요. 그것과 비슷한 염기서열이지만 약간 다른 게 바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초기 우한폐렴 그 지역 명칭을 따갖고 우한폐렴이라고 불렀는데 2015년도 이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바이러스 이름 명명할 때 지역이나 어떤 동물, 사람 이런 거를 따지 말고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져서 결국에 코비드-19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질병 이름을. 여기서 CO는 코로나 앞에 CO고요. VI는 바이러스 앞에 두 글자고 마지막은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 5개월이 지났죠, 지금. 2020년 6월 1일 현재 오늘 낮까지 데이터입니다. 발생 국가는 총 214국가.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190 몇 개국이 유엔에 들어가 있고요. 193개국인가? 전체 국가, 나도 국가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까지 합치면 250개인데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확진자 622만 명. 어마어마하죠. 아까 뭐였죠? 사스는 8,000명, 멀스는 뭐 2,000명대였죠. 이런 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합니다. 622만 명 현재까지. 그리고 이 중 6%가 사망했습니다. 37만 명.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1월 20날 첫 환자 발생하고 나서 11,000명이죠. 사망자는 271명. 치명률 2.4%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치명률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로나 보드 여기를 보면 제가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데요. 이 현황 보기 위해서. 보면 굉장히, 이거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600만 명이 넘었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통계 나온 거를 제가 올려놨구나. 자, 국가별 현황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29.5%니까 미국이 거의 뭐 30%를 차지하고요.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는 브라질이 계속 치고 올라갔고 2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스페인, 중국, 이탈리아 넘어가고요. 요거는 뭐 글씨가 안 보이시죠? 뭐 우리나라가 아무튼 초반에는 2위, 3위 하다가 지금은 48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중국 국적의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첫 확진자가 1월 20일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뒤로 가장 중요한 게 2월 17일 날 잘 아시는 대로 신천지 신도 31명 환자 확진 판정 후에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6,800명, 경북에 1,300명 이상 이렇게 해서 거의 전체 총 확진자의 75%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병원, 요양원, 교회, 콜센터, 이태원 클럽
등등 다중 시설에서 나왔고요. 지금 많이 그래도 줄어드는 와중에 갑자기 이태원 클럽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현재는 3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단 30명대.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11,000명 이상 환자 중에 90% 이상이 격리해제, 즉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정리를 해볼까요? 정의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고요. 병원체는 아까 말씀드렸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고요. 전파 경로. 요거는 처음에는 아주 가까운 근접 아주 밀접한 접촉 1 내지 혹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를 할 때 생긴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거 말고도 공기 중 에어로졸 감염을 통해서도 된다는 그런 가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그 좁은 공간에 코인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들어가서 노래를 열심히 많이 불렀죠. 부르고 나서 이 사람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공간에는 해당 확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추정하는 거는 공기, 에어로졸이 남아있으면서 그게 전파된 건 아닌가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복기는 아시는 대로 환자와 접촉하고 나서 증상이 발현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빠르면 이틀에서 14일까지 정도를 잠복기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은 우리나라 5일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환자 접촉한 후 5일 정도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길게는 보고된 게 28일, 한 달까지도 보고됐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히 확립이 된 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잠복기 2일에서 14일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진단 기준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같은 유행 시기에 고열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인후통이 있거나 기침, 가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PCR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코 검체랑 그 다음에 이 구강 안쪽 검체 두 가지를 섞어갖고 PCR 검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시간 RT-PCR이라는 유전자 염기서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의 염기서열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많은 수에서 진짜 최소한 반 이상, 60, 70% 이상은 반 이상은 아마 무증상, 별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80%에서 한 85%, 90%까지는 아주 경하게 앓고 지나갑니다. 즉, 감기 비슷한 거죠. 그러면 아니면 좀 심한 사람은 독감 정도 걸렸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중에 한 5% 내외, 전 세계적으로는 6%, 우리나라에서는 2%에서는 중증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중증은 대략 5%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뭐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증 치료란 걸 합니다. 대증 치료가 뭐냐? 대증은 증상을 상대한다. 영어로는 symptomatic treat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면 열을 떨어뜨려 주고, 근데 기침 가래하면 진해 거담제를 주고 이런 대증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중증 환자의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기존에 써왔던 항바이러스제라든가 항말라리아제 혹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던 약들을 경험적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아까 치명률은 말씀드렸고요. 자, 예방은 잘 아신 대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금 지리했었죠. 11시 5분이네?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한 3-4개 정도 좀 한번 좀 언급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궁금해하는 것들. 자, 먼저 코로나19 얼마나 위험한가? 만약에 이 코로나19가요, 이렇게 감염력이 굉장히 높고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냥 감기랑 치명률이 비슷하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별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겠죠. 자,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치명률이 중요합니다. 이 치명률이란 건 뭐냐면요, 거의 똑같은 말로 치사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fatality라고 하는데 mortality라고 해갖고 사망률이랑은 좀 다릅니다. 사망률이란 거는 모든 전체 인구 집단 중에 이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분자에다 넣는 거, 그게 사망률이에요. 모텔리티라고 하죠. 근데 이 사망률 말고 지금 핵심적인 거는 걸린 사람들, 확진자 중에 몇 명이 사망했냐. fatality rate, case fatality rate라고 하는데, 그 이제 치사율이죠. 치명률. 그게 중요한데, 현재 보도되고 있는 치명률 있죠. 뭐 전 세계적으로는 6%, 우리나라는 2.4%. 근데 이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치명률은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제 기준까지 전체적으로 확진된 사람의 숫자를 분모에다 놓고 어제 기준으로 사망한 사람을 분자에다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원래 감염되고 나서 사망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려면 분자에 사망자 숫자를 넣었다면 분모는 지금보다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확진자 숫자를 분모에다 넣고 100을 곱해야지 좀 거의 정확한 치명률이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유행이 어느 정도 종식된 후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률이란 건 전체 인구 집단 중에 인구 몇 명당 몇 명이 사망하냐, 이걸 사망률이라고 하고요. 보다 정확한 명칭은 치명률이 되겠습니다. 혹은 치사율이 되겠죠. 그러면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일단 러프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만 몇 명이 생겼지만 하루에 몇십 명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종식됐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그냥 2.4%예요. 왜냐면 11,000여 명 중에 270명 정도 사망을 했으니까요. 2.4%면 자, 코로나 바이러스, 그전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는 10%였습니다. 치명률이 10%. 그러니까 사스 확진자 중에 사망한 사람이 10%였어요.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35%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 즉 대략 20%가 사망했어요. 자, 이거랑 비교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코로나19는 사스보다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질 때는 약 4분의 1 정도 치명률이 낮고요.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는 19%,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얼마요? 대략 한 8분의 1 정도로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독감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우리나라든 뭐 외국이든 비슷하게 치명률이 0.1%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대략 0.05에서 0.1%죠. 그러니까 독감보다는 코로나19는 치명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소한 200배. 그렇죠? 아니야. 계산을 잘해야 된다. 20배 하면 20배가 되겠네. 20배. 최소한 20배. 폐렴은 어떠냐? 우리 폐렴 환자 굉장히 많은데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는 치명률이 3% 내외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원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5 내지 10%로 높아지거든요. 중환자실 환자들의 폐렴은 30%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근데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코로나19 감염이 되더라도요, 무증상이거나 감기가 경한 독감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고려해야 돼요. 무증상이 많아서 현재 확진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11,000명대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이것보다 수십 배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도 몇 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즉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실제 치명률은 독감과 비슷하거나 즉 0.05에서 0.1% 혹은 약간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정한 게 아니고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코로나19는 지금까지 봤던 어떤 바이러스보다 유행했던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대단합니다. 물론 그 우리가 기초감염 재생산수라고 해서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냐 하는 건데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옛날에 2009년도 신종플루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그게 한 1.3에서 1.8이라고 해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초반에 이 기초감염 재생산수 몇 명의 사람을 새롭게 감염시키냐 했을 때 2.2가 나오는데 최근에 보고되는 거 하면 3, 4, 5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감염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걱정을 하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치명률 측면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전 바이러스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서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감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 유아, 면역 저하자 등에서 2차 세균 감염으로 사망할 수도 있지만 사망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즉 감기 걸린 사람 중에 몇 명의 사람이 사망하느냐, 그런 통계는 제가 연구 결과를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감기를 따로 뭐 PCR 검사하면서 그런 연구는 많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감기 정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겨울에 보면 한 달에 발생,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할 때는 많게는 우리나라에서 400만 건 이상 보고가 되기도 해요. 청구로 따지면. 그러니까 각 전국에 있는 개인의원에서 감기로 진단명을 놓고 처방하는 그런 건수가 400만 건 이상도 보고가 됩니다. 한 달에 100만 건도 나오기도 하고요. 독감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 12월 한 달에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 기준으로 보니까 125만 건이 처방이 됐어요. 물론 이 125만 건이 전부 다 독감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수십만에서 100만 건 정도가 한 달에 발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안타깝지만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2,000명에서 3,000명 사망하고 있습니다. 폐렴의 경우는 어떠냐? 2018년 한 해 1년 동안 130만 명 이상이 발생했고요. 1년 한 해 동안 2만 명 이상이 폐렴으로 사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통계로 보자면 하루에 62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가 중요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 매일매일 발표하죠. 지금 며칠 동안 없다가 또 어젠가 오늘 또 한 분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폐렴도 그런 식으로 계속 통계 발표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오늘 몇십 명 사망했습니다. 수천 명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미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치명률은 2.4%보다는 훨씬 낮아질 거예요. 근데 언제 개발이 될지 참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치명률에 대한 논의는 그만두고요. 벌써 11시 14분이네. 143명까지 올랐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적죠.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많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 세계 국가 중에 48위. OECD 국가 중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는 35개 국가에서 약 3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정도로 좀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물론 정말 낮은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사망률도 낮은 게 베트남이 있더라고요. 베트남은 인구가 9,700만 명이 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정도 가까이 되죠. 그런데 확진자 수가 380명인가 280명, 300명은 안 넘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놀라지 마세요.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제가 좀 많은 정보가 제가 접하기는 어려운데 기존에 났던 신문 기사들 정리해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초기에 환자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우리나라는 1월 20일날인데 베트남은 1월 22일인가 3일날 첫 환자 발견되자마자 그거는 중국과 국경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바로 중국 모든 사람들 자국민까지 포함해서 입국 금지를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초반에 완전. 물론 아주 중요한 외교관이라든가 경제와 관련한 사람 여러 가지 이런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 전부 다 바로 입국 금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국내에서도 이동을 많이 제한을 하고 환자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환자 건수 보니까 20만 건이 넘더라고요.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90만 건 이상을 우리는 검사를 했거든요. 예.
어쨌든 베트남이 참 다른 나라와 달리 굉장히 방역 대책에 있어서 대단히 우수한 그런 능력을 좀 보인 것으로 각국에서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초반엔 많이 그 비판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방역을 좀 잘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자면 초기에 입국 금지 그 부분은 여전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저도 처음에 2월 총괄 그때까지 초반에 좀 중국 입국 금지 조금 확대해서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초반엔 저도 제안을 했다가,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 퍼진 상황에서는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그 부분은 초반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OECD 35개 국가 중 인구당 발생률은 일본 다음으로 가장 적은, 일본 말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좀 적은 나라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35개국 중에 거의 아래로 굉장히 적은 나라 중에 하나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일부 사람들 중에 너무 문재인 정부 뭐 칭찬하는 거냐 그런데,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다른 나라가 경험 많이 못했던 2015년에 메르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메르스를 경험한 나라가 몇십 개 국가밖에 안 돼요. 지금처럼 코로나19 210 몇 개 국가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4월에 질병관리본부 내 원인불명 감염병 진단 분석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어요. TF를 구성을 했죠.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모여서 감염병 전문가들이 새로운 감염병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메르스 같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대처 방안을 논의를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 2019년 12월 17일, 그때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발표가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때 이 태스크포스 팀에서는, TF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신종 감염병 유입 가상 상황에 맞춰갖고 대응 방안을 직접 논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2월 30날인가 첫 환자 발표를 하고 2019년 1월 4일 날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판코로나 분석법 개발 착수해갖고 1월 9일날 완료 5일 만에 했습니다. 이 판코로나 분석법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발견되기 전까지는 6개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개 바이러스를 갖고 환자의 검사를 놓고 한 번에 검사를 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6개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정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들어갖고 진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동시에 코로나19 진단할 수 있는 그 PCR 진단 시약을 민간 기업에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코젠 바이오텍입니다. 코젠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인데 2009년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 메르스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시약을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2020년 1월 10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전 정보 발표되자마자, 염기서열 발표되자마자 실시간 RT-PCR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 유전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전자 E라는 부분이랑 유전자 RDRP라는 이 염기서열 이 부분은 디텍션 검사하는 거를 개발에 성공했고요. 2월 4일 질병관리본부 최초로 긴급 사용 승인하면서 그 뒤부터 검사를 엄청 많이 해서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 발생했을 때 메르스 때와는 다르게 동선 등을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 한 명 발생하면 적극적인 역학적 검사를 통해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격리 조치를 하고 검사를 시행하는 것들, 그리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전 메르스 경험으로부터 얻었던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컨트롤 타워가 이전에는 부재했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뭐 그 위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도 만들어지면서 컨트롤 타워가 존재했고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존중을 해줬던 부분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 정경 본부장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역대책을 정말 잘 준수를 했 부분도 분명히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마스크 착용이 과연 우리 빈도 확진자 수를 낮추는 데 기여했나, 이 부분은 굉장히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 이 코로나19 경험을 통해서 향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구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언제? 잘 아시는 대로 치료제 대표적으로 개발되는 게 에이즈 치료제로 사용됐던 칼레트라, 그리고 항말라리아제 클로로킨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 다음에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어 등이 임상시험 및 중증 환자에서 경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아직까지 임상시험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효능이나 안전성이 입증된 건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립보건 NIH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 국가,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 임상시험을 했는데, 아마 가짜약 플라시보에 비해서 이 렘데시비어가 전체 유병 기간, 질병을 앓는 기간이 가짜약 같은 경우는 15일이면 11일, 즉 렘데시비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4일 정도 단축했으니까 33% 질병 유병 기간을 단축했다. 그것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치료제로서 승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정도 임상시험 하나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구 숫자도 1000명대 적진 않지만 반복적인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백신 역시 개발 중입니다. 중국 회사에서 지금 오늘자로 또 백신이 동물 실험을 했더니 거의 99%에서 백신 항체가 생성이 됐다. 그래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도 지금 몇백 명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7월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99%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한 임상시험만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좀 한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안타깝게도 임상시험에서 새로운 약제가 승인되는 데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한 6개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하고 좀 정리할게요. 지금 벌써 11시 23분인데. 코로나19 언제 끝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참고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요, 1918년에서 19년 걸쳐서 유행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여러 가지 타입 중에 H1N1입니다. 요게 2009년 신종플루랑 똑같은 바이러스 주거든요. 이 당시에 당시 인구가 대략 15억 명인데 이 중에 3분의 1, 5억 명이 감염이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사망한 사람이 5천만 명. 와, 최대는 1억 명이 사망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760만 명이 감염되고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문헌에 의하면 나와 있죠. 참고로 스페인 독감, 왜 스페인 독감으로 불렸냐? 사실 스페인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에 스페인만 참가 안 했다고 그래요. 그 주요 국가에서는, 유럽 국가 중에. 그런데 이제 이런 독감 기사를 각 전쟁 참전국에서 부정적인 걸 기사로 쓰기는 부담스러워갖고 안 다뤘는데, 스페인에서만 유독 독감에 대한 기사를 다뤄갖고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이 1918년 7월 초에 사망자 수가 피크를 해서 1차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뒤인 11월에 가장 많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한 해를 넘겨 1919년 3월에 또 피크, 3차의 주요 유행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1차 유행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지나면서 조금 감소하겠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또 10월, 11월, 가을이 되면 또 2차 유행의 가능성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딸기80님, 스페인 독감 시초는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요게 조금 논란이 있는데, 원래 이제 프랑스에 있던 미국 병영 내에서 맨 처음에 시작은 했고요. 그 미국 군인들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18년 여름 지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시카고 쪽인가? 그쪽에서 또 발병을 또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확 알려진 거는 이제 미국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은 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언제 끝날 것인가? 참 누구도 알기 어렵습니다. 메르스처럼 종식이 되면 좋겠고 종식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종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 거죠. 현재로서는. 오히려 토착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토착화란 말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독감 바이러스. 그리고 폐렴의 원인이 세균도 있지만 바이러스도 대표적인 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있고 사스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폐렴을 일으키는 또 다른 추가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뭐 빠른 시일 안에 백신, 치료제 개발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코로나19 이전으로 우린 돌아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약간 암울한 얘기를 하는데 생각은 꼭 그걸 암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감염병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좀 덜 쓴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도 자주 씻는 버릇도 갖게 되고 위생 수칙도 잘 지키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 그것이 달라진 거면 달라진 거고 새로운 생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뉴 노멀, 새로운 정상 상태. 이 부분을 너무 그렇게 뭐 암울하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바람은 어서 빨리 토착화되든 뭐든 간에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돼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전체적인 보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문제까지 지금처럼 위축되는 게 아니고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두 개, 서너 다섯 개 정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 강의를 하는 동안 제가 질문을 많이 못 받는데 뭐가 있나요? 코로나가 플랜트 이터널님 이제 국물 같이 먹는 문화도 없어지겠죠. 그래도 이게 쉽게 없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프란시스코님, 코로나 2차 유행 규모는 1차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되나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저는 뭐 감염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 명피셜, 지금까지 나름대로 공부 4, 5개월 동안 방송 출연하면서 공부도 한 거로 봤을 때는 더 크진 않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전 그 스페인 독감 그때랑 다르게 우리가 많은 예방 수칙부터 포함해서 많이 발전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의학 수준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전한 상황이고 그리고 빨리 퍼지는 걸수록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걸리면서 또 항체도 형성이 되니까 계속 이슈가 됐던 집단 면역, 허드 이뮤니티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가 왔을 때도 오히려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나 또 거기에도 맹점은 있더라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집단 면역을 정책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만약에 집단 면역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60%, 70% 이상이 감염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에 60%만 하더라도 3천만 명이 감염이 되잖아요. 그럼 3천만 명 중에 치명률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2.4%면 2 곱하면 60, 70만 명 사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집단 면역을 정책으로 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춘기는 언제님? 한인 미국 내과 장항중 박사 유튜브는 코로나19가 몸에 들어와서 먼저 면역세포를 스스로 자살을 유도시킨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부분은 몇 가지 실험 연구를 통해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장항중 박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좋은 근거 있는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근거가 좀 부족한 얘기도 좀 일부 하더라고요.
좀 제가 봤을 때는 근거중심의학하는 저는 이제 근거중심의학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항준 박사가 하는 얘기 중에 몇 가지 지점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나중에 좀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어떤 연구에서 어떤 기전이나 가설이 나오면 그건 기전이나 가설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 바로 실험 연구나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 효능이랑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안전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의사들이 지금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특히 작년에 그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를 관련해서 구충제 치료제가 뭐 약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이걸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근거중심의학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근거 수준이 아직까지 너무 낮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일부 사람들 리퍼포싱 드럭이라고 해서 신약 재창출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갖고 다른 질병에 썼던 약을 뭐 항암 치료에 쓰는 거 이런 거를 너무 과도하게 이론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에어로졸이면 솔직히 대형 건물 공동 에어컨 공기순환 되는 것도 문제라서요. 에어로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성이 일부 제기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공간을 통해서 공기가 순환을 해버리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오히려 다 퍼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환기를 할 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수시로 해주는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11시 33분. 이미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약 150명에 달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셨고, 아까 그 홍해걸 박사, 예수더 박사님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와 주셔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요. 어이구 150명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매주 월요일 저녁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방식은 그 한 주 동안 가장 이슈가 됐던 지금 현재로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한 30-40% 얘기하고요. 나머지 50-60%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강상식과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잘못된 건강상식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즐거운 시간을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들어와 주신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이는 잠깐만요. 아이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식탐의 제왕님, 베리타스 주님, SFSD님, 딸기80님, 플랜트 이터널님, 상크미님, 금분신님, 0200미니님. 0200미니님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슈퍼챗을 자주 쏴주셔서 금분신님, 유수진님, 게이꼬 채널님, 식탐의 제왕님. 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기 전에 광고 하나 할게요. 이번 주 목요일에 지승호 명승문의 빡센 인터뷰쇼 9번째 손님으로는 가수 이범학 씨입니다. 옛날에 그 이별하는 이별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죠. 가수 이범학 씨가 지금 현재 일산에서 원마운트 쪽에 미몽이라는 해물 요리집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년여 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잘 알고 지내는데, 그래서 목요일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정도 명승권 TV에서 방송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오시는 분들, 우리 지승호 명승권의 박스 인터뷰쇼에 자주 오시는 분이 또 딸기80님, 금분신 님도 오셨던가? 몇 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에는 9회 10회 손님인가요? 지승호 명승권의 박스 인터뷰쇼는 여에스더 원장님을 게스트로 초빙해서 아주 흥미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승권 교수의 의학수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